네 번째 이제 가주어, 진주어, 그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가주어, 진주어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뭐 원리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랑 가주어, 진주어랑 똑같습니다. 명사구나 좀 길어졌다는 소리시죠? 명사 대신에 쓰이는 명사구나 혹은 명사절이 주어로 쓰일 때 주어가 길어져서 이 주어가 너무 기니까 길어져서 가주어 it을 내세우고 진주어는 뒤로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예. 그러면 일단은 명사구가 뭔지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일단 투부정사 우리 지금 명사적 용법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투부정사가 명사구의 대표적인 거고 뒤에 보게 되는 이제 동명사. 동명사라는 이름 자체가 동사를 변형시켜 만든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시는 동사인데 그 쓰임은 명사라는 뜻이죠. 네. 이게 동명사. 그다음 명사구가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 명사절을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이건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앞에서 대절 배우셨죠. 대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뭐뭐 하다를 뭐뭐 것으로 바꿔주는데 뒷문장이 완벽하다는 걸. 뒷문장이 완벽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완벽하다. SOC 자리 빠진 데가 없다. 부사 자리까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간접 의문문 배우셨죠? 간접 의문문도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분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이게 것으로 해석되는 거고 간접 의문문이 무엇으로 해석되는 것이었죠? 예, 이건 것이었고 이거 사실 신경 안 쓰시고 같이 묶으셔도 돼요. 앞에서 우리 묶기로 했죠. 그냥 간접 의문문은 what은 간접 의문문의 what은 무엇이냐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whether하고 if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 배우니까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사라는 것은 간접 의문문 할 때 그 의문사들 배우셨잖아요. 그 의문사에다가 뒤에 ever 붙인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whatever.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여기 복합관계 대명사. 얘들도 왜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그럽니까? 위에 우리가 아까 간접 의문 배울 때 혹은 의문문 배울 때 걔들을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들도 품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whatever. 그 다음에 whichever. 대명사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의문 대명사들에다가 뭘 붙인 거다? ever를 붙인 것이다. 또 whoever.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복합관계를 이루는 대명사라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what이라는 의문 대명사와 ever의 복합관계를 이뤘다. 그래서 복합관계를 이루는 대명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되셨죠? 예, 명사절, 명사구, 즉 명사구나 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랑 두 개랑 그 다음에 1번, 2번 달까요? 그 다음에 이런 5개, 작게 요걸 두 같이 보면 4가지 정도의 명사절이 있는데 얘들이 주어로 쓰일 때 이 주어가 너무 길어지니까 가짜 주어 it을 내세우고 진짜 주어들은 뒤로 보내는 것을 얘기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투부정사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로 쓰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여기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 예,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 너무 자세하게 아시면은 문법이라는 건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알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그 모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약간 또 어떤 면에서는 모호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거 다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나중 가서 실력 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명사구라는 게 이런 정도 애들이 있구나. 명사절이라는 게 이런 정도의 애들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구 명사절 이 주어로 쓰일 때 주어가 길어져서 가짜 주어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1번하고 여기 1번이죠. 대절. 특히 이 뒷절은 문장이 완벽, 즉 형식적으로 완벽하다. 부사절까지 혹은 부사까지 완벽하게 문장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이다. 대신 또 문장 안에서 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 접속사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설명하는 것은 투부정사, 여기서는 지금 투부정사니까. 그러나 대절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은 좀 해 두시고요. 언젠가 또 저게 좀 가능하겠죠? 이제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일단은 이 정도 기본적인 설명은 드리고, 일단 가주어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처럼 뭐 to cook is my hobby. 뭐 이게 긴 건 아닌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건 긴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it으로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It is my hobby to cook.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cooking, cooking 라면 is my hobby. 당연히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동명사는 잘 못 보죠. 이유는 동명사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리자면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it is my hobby.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형식이 완벽하다. 이 형식으로 문장이 끝났다 생각을 하시고 얘가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hobby를 꾸미거나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취미이다.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죠. 일단 그것은 나의 취미이다.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쿠투쿡 요리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할지 요리하는 나의 취미이다 할지는 그건 문장을 상의해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 봐서는 그냥 요리하는 것은이 맞죠. 네.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시고 한 번씩 들어가면서 보죠. To cook is my hobby. 어떻게 고친다고 그랬습니까? 일단 무조건 it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It is my hobby.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일단 형식은 끝났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처음에 이건 뭘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문장을 읽을 때 이게 it으로 일단 시작하면 그것이 it이라는 그것이라는 단어가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는 대명사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해석하세요. 그냥 해석하시고 또 하셔야 되는 이유는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을 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취미이다.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갈 데가 어딥니까? 이렇게 수식하거나 아니면 이거의 가주어가 되는, 진짜 주어가 되는 경우죠. 해석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그건 문장 상에 따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취미이다. 요리하는 말이 안 되죠. 일단 그렇게 형용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것이 맞겠죠. 요리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취미이다. 요리하는 것은.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도 있는데 우리 어떤 말 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대자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로. 그거 사실이다. 그것. 이게 약간 영어식으로 쓰면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거 사실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 사실이다. 걔가 어제 그것을 훔쳤던 것.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이 그것이 바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써볼까요? 그대로? 그것은 사실이다. true. 이건 대절을 써야겠죠. That he stole it yesterday.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사실이야. 걔가 어제 그거 훔쳤다는 거.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짜 주어, 진짜 주어에서 약간 이게 의미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영어로 보면 가주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preparatory subject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reparatory라는 단어는 prepare라는 단어 있죠. 준비하다라는 단어. 그거 형용사의 하나인데 이게 준비의 혹은 예비의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긴 얘기를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는 주어다라는 의미죠. 이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야. 걔가 어제 그거 훔쳤다는 거. 우리가 그거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게 뭘까라고 준비하게 되죠. 뒤에 나오죠. 이게 사실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준비상의 주어 혹은 예비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말에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하나 좀 보충 설명을 좀 더 하자면 문법이라는 거는 단지 그냥 어떤 뭐 정해진 규칙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의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똑같잖아요.
그것이 영어권에 사는 사람이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건 일본에 사는 사람이건 혹은 몽골에 사는 사람이건 러시아에 사는 사람이건 표현의 욕구는 다 똑같습니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라마다 국가마다 혹은 언어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표현하는 방식이. 즉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욕구는 다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A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방식은 B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을 하려면 예를 들면은 요리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려면 즉 동사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 것은이라는 표현을 할 땐 투부정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법이라는 걸 그런 어떤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어떤 규칙이나 혹은 수학적인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머릿속에 갑자기 요리하는 것 하면은 딱 투부정사가 막 떠오릅니까?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에 같은 언어권이다 보니까 그 요리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 일본어가 조금만 이렇게 내용을 알면 금방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어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막 떠오르거나 동명사를 여기서 써야겠군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 그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방식을 배우는 것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되셨죠?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영어식의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맞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예비상의 그것은 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뒤에서 들어 라는 의미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it이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지금처럼 가주어 진주어가 가장 많고, 두 번째. 강조구문이라는 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형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it is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조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it이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는 대명사고 뒤에 다른 내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게 it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가주어 진주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꾸 해석을 안 하시면 뒤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 버릇들이 드니까 가석을 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취미이다. 문장 끝났구나. 투쿡 이제 이걸 거기다 붙이냐의 문제인 거죠. 형용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어로 볼 것이냐. 그건 내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to read this book. 그리고 투부정사를 혹시 주어로 쓰신 거를 보신 적이 많으신가요? 책을 읽거나 독해를 하실 때 아마 없으셔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주어 진주어는 이 주어부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짜 주어를 내세운다라고 하는데 나머지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주어로 만약에 쓰신 걸 자주 봤다 그러면 그거 조금 이상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주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투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하면 굉장히 어떤 격식을 갖춘 느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는 실제로 원어민이 저한테 설명을 해줄 때 들었던 소리인데 마치 해외 정상들이 그러니까 나라 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격식체, 어떤 사람은 소설체 다 딱딱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주어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상체 느낌이 나기 위해서는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체 느낌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조금 다른 애들과 다르게 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투부정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너무 격식체 느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하고 싶으면 일상체 느낌을 가지고 사용하고 싶으면 또 우리가 보통 말할 땐 다 되게 일상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동명사를 예를 들면 이거 보통 cooking is my hobby라고 하지. 그러니까 it is my hobby, cooking이라고 하는 문장들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투부정사나 혹은 동명사가 길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길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감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명사도 가주어 진주어를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렇게 쓰는 문장들도 종종 발견하지만 그 어감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명사는 그걸 그대로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명사들을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보지를 못하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물론 동명사도 길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뒤에다 많이 쓰긴 하는데 동명사를 사용해서 그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동명사를 앞에다 그냥 주어로 사용해도 어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되셨죠? 그 다음 To read this book is very difficult. 네, 이건 옆에 다 고쳐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예, 옆에 다 고쳐보시라고 그렇게 문장 놔둔 거니까 한번 멈추시고 한번 고쳐보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격식체의 느낌, 굉장히 딱딱한 느낌 나니까 it is difficult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It is very difficult. 아, 그건 말이야. 우리말로 하면 그건 말이야. 너무 어려워. 뭐 하는 것은? 이 책을 읽는 것은.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발음 소리로만 할게요. To travel all across Europe is my goal for this year. 앞에서 다 했던 문장이군요. 이거 어떻게 쓰면 됩니까? It is my goal. 아, 그건 나의 목표야. 올해 뭐 하는 것? To travel all across Europe. 예, 우리말하고도 거의 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주어란 말보다는 아까 했던 준비상의 혹은 예비상의 주어 혹은 예비상의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 To know yourself will make you a better person. 오형식 문장이죠? 앞에서 했던 대로. 주어에다 지금 투부정사를 써놨으니까 이 부분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뭘 만들 거야.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뭐 하는 것은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아는 것은. 됐죠? To wait for a decision to be made seemed foolish when bold one is needed. 앞에 다 했던 문장. 어디까지입니까, 이거는? 여기까지죠, 심지어. 그러니까 it seemed foolish. 그것은 어리석어 보였다. When bold one is needed. 여기다 쓰는 것보다, 이거는 이 뒤에다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 쓰는 게 낫겠죠? 이렇게. 여기다 이 쓰고 it seemed foolish. 그것은 어리석어 보여. To wait for a decision to be made. 하나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뭐 할 때? 야, 이건 이 내용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이다? 주어부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그 주어부가 긴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입니까? 구나 절일 때죠. 그런데 투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르다. 이것은 어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체 느낌을 가려면 무조건 뭐로 써야 된다? 가주어, 진주어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이 가주어 진주어 할 때 it은 반드시 해석을 하세요. 네, 우리도 그런 말을 쓰는 거니까. 앞에서 봤지만 예비상이에요. pre-repertory subject라고 하는데 그 예비상의 준비상의 it이라는 것은 우리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그거는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세요, 그냥. 되셨죠? 그 다음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쓰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쓰느냐? 예, 목적어가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대개 첫 번째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 것이고,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는 다른 것들은 잘 안 쓰고 투부정사와 대절만 보통 사용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로는. 예, 예를 들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명사 같은 것들은 여기다 그냥 동명사를 써버려요, 그냥. 그러나 투부정사는 여기다 쓰지 않습니다.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형식이 되게 몇 형식이다? 예, 되게 5형식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형식에서 그런 모든 동사들을 이렇게 사용하느냐? 제가 여지껏 살면서 보니까 이게 한 5가지 정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think라는 동사, consider이라는 동사, 다 이게 생각하다, 고려하다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belie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믿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find라는, 발견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이거 사역동사입니다. 시키다 할 때 그. 얘들 다 5형식 동사인데 얘들 다 A to도 쓰는 5형식 동사입니다. A to도 쓰는 5형식 동사. 말씀드렸죠? 5형식의 3가지 패턴 중에 두 번째 패턴, 가장 많이 쓰는 패턴. to 다 A to고. 그러니까 외우실 때 아예 외워버리세요. 요거 4가지는. 그러니까 A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어디다 맞추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여기다가 요 부분을 맞추라고 그랬죠. 목적보 부분을. 고려하다라는 뜻이니까 뭡니까? A가 뭐뭐 하다고 고려하다. 믿다니까 A가 뭐뭐 한 것을 믿다. 혹은 뭐뭐 하다고 믿다. 발견하다니까 A가 뭐뭐 한 것을 발견하다 정도 하면 되겠죠. make는 사역동사니까 to를 못 쓰고 뭘 씁니까? do. 예, 원형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A가 뭐뭐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동사만 잘 외워두세요. 그러면 거의 99% 여기서 걸려듭니다. 그리고 대개 오형식이라고 한 것은 거의 사실은 99.9%이 오형식 동사 이 5가지 안에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나중에 이런 문장이 어렵게 이제 3형식 문장인데 뒤에 전치사구가 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목적어가 오고. 그럼 마치 이게 목적 보호처럼도 보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얘를 길어져서 뒤로 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제외하고는 이 동사 안에서 끝난다. 예, 이것까지는 지금 3형식 그 얘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처음엔 이거 to 부정사하고 대절만 주로 쓴다. 그 다음에 대개 5형식인데 이 동사 5개만 외우면 된다. 무슨 소리냐면 문장을 읽다가 뭐 I thought it 봤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thought 다음에 it이 나오면 이 부분이 지금 it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A라는 부분이 it 나오면 무슨 생각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여기서 이제 앞으로 거의 걸려드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되셨죠? 예, 2가지 사실 이해하시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쓰는 목적은 비슷하다. 길어서 목적어가 길어서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투부정사하고 거의 대절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개 5형식인데 이 동사 5개를 외워라. 그래서 think it, consider it, believe it 나오면 뭐부터 생각을 하시더라? 예, 가목적어 진목적어부터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볼까요 한번? I think to read books interesting.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목적어가 여기 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책을 읽는 것이 재밌다고. 책 읽는 것이 재밌으니까 예, 5형식이죠. 그런데 이런 문장 쓰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 쓰지 않아요. 대신 리딩인 경우에 리딩 북스인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씁니다. 그냥 리딩 북스라고 동명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아실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아시는 것은 나중에 도움이 안 된다. 영어 공부할 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시고 여기서 이거만 보죠. 이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길어서를 떠나서 이런 문장 자체를 쓰질 않으니까. 볼까요? I think it interesting. 딱 보여줬나요? think 다음에 it. 예, 그럼 무슨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일단 형식은 5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죠. 나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to read book. 그럼 뭐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져진 적부터 생각을, 가목적어, 진목적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이 책을 읽는 것이 이 말이죠. 여기 그대로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적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목적어니까 을레를 넣는 방법이 있고 은는 이가를 넣는 방법도 있고 애게를 넣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냥 I think it's difficult to learn a foreign language. 나는 생각한다. 그것 하는 순간 뭐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가목적어, 진목적어 생각하시라는 거죠. 더군다나 형용사까지 나왔으니까 문장 끝났죠. 고형식.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뭐 하는 것이? 외국어라는 단어죠. 외국어라는 형용사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I found it foolish to do such a thing. 나는 발견했다 다음에 뭐 나왔습니까? it. 그러면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 뭐 형식이 5형식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뭐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패턴입니다. 그냥 이 문법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도 자주 쓰는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되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수만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패턴입니다. 밑에 저기 패턴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일단 보시죠. 아무튼 그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동사 5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사를 외우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패턴이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요. 어리석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 I consider it 하는 순간 무슨 생각하시라고요? 예,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는 고려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예, 5형식으로 문장 끝났습니다. Spend much time studying. 이건 수거죠. 아주 많이 쓰는 수거입니다. Spend. 이 중간에 목적으로 시간, 돈이 옵니다. 옛날에 여긴 in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그래서 ing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동명사죠. 그래서 spend 시간, 돈, in, ing 쓰셔도 되고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니까 spend 시간, 돈, ing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것도 외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는데 시간, 돈을 쓰다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게 되니까 이것도 시간, 돈을 뭐뭐 하는데 쓰다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는 쓰다, 시간, 돈을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수고 아시고 그러니까 그는 많은 시간을 썼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썼다는 것은 중요하다 이라는 뜻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We believe it 나오는 순간 honest까지 보셨다면 5형식입니다. 그것이 정직하다고 믿는다. To take lost property to a lost and found. take A to B가 수거입니다. A를 B에 가져가다라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거죠. 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어떤 자산을, 물건을 어디로? lost and found가 그 분실물 센터입니다. 분실물 센터에 가져가는 것은.
The accident made it difficult. 비슷하게 다 이렇게 썼죠. 그 사고는 만들었다. 그것을 어렵게. 뭐 하는 것을? Trust someone completely. 누군가를 완벽히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사고는. I made it a rule to keep early hours. 나는 만들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 가목적어 지목적어 아닌가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규칙으로. 그것이 규칙이니까 오형식 맞죠? To keep early hours. 이건 수거입니다. 그냥 keep early hours.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라는 수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make it a rule to 부정사는 그냥 외우세요. 이거 그냥 수거화된 단어입니다. 지금 아예. 그래서 물론 이거 대절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절이 온다면 make it a rule to 부정사고 make it a rule 대절. 이건 거의 수거화돼서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뭐뭐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는 걸 약간 의역을 하면은 규칙적으로 뭐뭐 하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뭐를 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되셨죠? 네. 가목적어 지목적어는 5개 동사만 좀 외우시면 그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think it, believe it, consider it, find it, 그 다음에 make it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가목적어 지목적어 아니까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그 5개를 외우시라는 것은 일종의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예, 반드시 외우시길 바랍니다. 가주어진조에도 패턴이 존재해요. 이 가주어진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it 혹은 it was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대절이나 투부정사도 있지만 나중에 대절이 나올 텐데 이게 하나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의 규칙이 있어요. 여기 형용사가 오면 이건 무조건 가주어진조입니다. 어떤 것이 오든. 이게 왜 그러냐면 강조 구문에서 이제 나중에 많이 헷갈리실 텐데 강조 구문에서 저기 형용사를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디스 형용사 나오는 것은 투부정사가 오든 대절이 오든 바로 뭐다 이게? 예, 이건 무조건 가주어진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이것도 물론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디스 형용사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 나오면 아 이거 그냥 일단 가주어진조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좀 해석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역시 99.9% 걸려듭니다. 이것도 일종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즉 가주어진조에는 어떤 패턴이 있다? 이디스, 이게 이디스로만 할게요. 형용사, 투부정사 혹은 형용사 대절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 주로 투부정사를 하지만 대절도 있으니까 대절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가주어진조로 생각하시라는 거. 두 번째, 오형식의 5가지 동사들을 아까 했었죠? 그거 다음에 it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시라? 예, 가목적어, 지목적어부터 생각하시라. 이게 일종의 패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나중에 이제 강조 구문하고 이제 할 거예요. 강조 구문하고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일단 패턴 정도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그 익숙해진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강조 구문 그건 물론 대세 관련된 얘기지만 이디스 대세 관련된 소리지만 예, 그걸 배우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시고 가목적어, 지목적어는 일단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가죠. 네. 봅시다. 그러니까 WH 의문사가 붙었는데 투부정사 쓴 애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SOC 자리에 쓰겠다는 거예요. 예.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what to do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혹시 보이시나요? 해석이 잘 안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에서 좀 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봅시다. 일단 그다음에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 뭐 when to start it 언제 그것을 시작해야 할지 뭐 이렇게 시작한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얘가 SOC를 자리를 차지하니까 자리를 봐야겠죠. 그리고 얘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뭐 해야 즉 should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I don't know what to do next. 나는 모른다. 삼형식이죠. 목적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what이 나왔으니까 아 간접 의문이겠구나 생각을 했더니요. 뭐가 나왔습니까? 투부정사 나왔죠. 그러니까 아 요걸 딱 보시고 신호예요. 그러니까 W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입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I don't know which one to choose. 똑같습니다. 나는 모른다. 예, 역시 목적어 필요한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되죠. 어느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 어느 것 하나, 어느 것. 그럼 이 자체를 뭐라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의문사로 보시라고 그랬죠? 예, 이게 의문사가 형용사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일단 의문사 똑같습니다.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누굴 동사로 보시라고요? 예, 투부정사 무시하시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같이 보시라는 거죠. want to know. 나는 알기를 원한다. who 나온 거 보고 간접 의문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있습니다. who to speak to. 예,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여기 to가 왜 붙었는지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좀 실력이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혹시나 저기 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따 요걸 가지고 설명할 때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일단 to가 없으면 사실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Can you tell me when to start it?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인가 바로 느껴지시나요? 말해줄 수 있니? 의문문이죠, 바로.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IO. 이게 DO죠. 예, DO죠.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것을 언제 시작할지를 말해줄 수 있니? 이런 뜻이죠. 예. Where to go makes me confused. 5형식이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만든다, 나를 혼란되도록 만든다. 되셨죠?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do it.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 비동사니까 무조건 1형식 아니면 2형식이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이다. I will explain why to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예,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은 WH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간접 의문문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옆에 문장 볼게요. 한번 이 문장이 어디서 왔는지. I don't know 똑같죠. 예, WH 다음에 뭐 왔습니까? 주어 서술어 왔으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WH 의문사가 SOC 자리에 쓰여 있고 절의 형태를 띄운다면 그것이 바로 간접 의문문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뜻이죠. 예, 여기서 줄인 원리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예, 주어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should를 생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to 떡하니 붙인 겁니다. 그냥. 그래서 what to do next가 된 겁니다.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Who I 주어 같아야 된다 그랬죠. Who I should까지 똑같습니다. Who I should. 그 다음에 speak to. speak가 자동사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간접 의문이니까. 예, 그래서 이 뒤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는 예, to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o I should speak to까지 있어야 됩니다. 예, 자동사라서 안 돼요. speak라는 동사가 좀 약간 희한한 동사인데 얘가 타동사일 때가 있어요. 그건 뒤에 목적어로 누굴 취할 때 언어를 취할 때는 무엇을 말하다. 그래서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speak English라는 말 자체는 언어를 취할 때는 그러니까 language라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language라는 단어 그냥 바로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특정한 나라의 언어가 올 때는 타동사로 행동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자동사입니다. 그냥 말하다라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누구와 함께 말하다 하면 to나 with가 항상 와야 돼요. 그래서 그 speak라는 동사의 특성이니까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to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who가 간접 의문사 뭐 한다 그랬어요? 자리, 대명사니까 자리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뭘 써줘야 돼요? 예, 앞에서 봤던 구동사 취급하시면 돼요. 그냥 speak to. 이 자체를 그냥 하나 타동사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말하다. 여기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who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I don't know. 그냥 좀 쉽게 할게요. 그냥 I don't know. whom도 되는데 to go. 이 문장 맞습니까? 틀렸죠. 예. 왜 그럴까요? 여기 with 있어야 됩니다. 볼까요? 왜 그러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 주어는 무조건 고의 주어는 무조건 얘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이 뒷부분만 고칠게요. who 혹은 whom입니다. whom I should go. 안 맞잖아요. 예. who나 whom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예. with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는. 여기에 전체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를. 그래서 반드시 with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전치사 부분까지는. 되셨죠? 예. 간접 의문문 줄여놓은 겁니다. 간접 의문문 줄여놓은 것이고 그 안에서 특히 뭐 should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줄여놨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할 때 뭐가 들어가라, 해야 이 말을 꼭 넣어주시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이거 간접 의문문 쓰셔야 된다는 거죠. should가 들어가는 문장이면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끝 정리를 해보죠. to 부정사를 명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to 부정사를 SOC 자리에 쓰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시죠. 네, 이 자리에 쓰는 거. 이거는 당연히 주격 보호와 목적 2형식과 5형식에서의 보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쓰는 거. 특히 이 5형식의 보호가 뭐였습니까? 그 A to do 모양들, 이 to do가 다 목적 보호였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명사나 형용사 오는 자리에 to 부정사가 하나 더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고. 그 얘기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보호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그냥 A to do 그 동사를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구나 절이 좀 기니까 뭘 씁니까? 가주어, 진주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비상의 주어 혹은 준비상의 주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내용적으로 맞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과목적어, 진목적어. 이건 투부정사나 혹은 대절만 거의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5개 동사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바로 붙은 거예요. 이 모양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기억하셔야 돼요. 뭐 해야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예. 이 5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투부정사의 전부입니다. 문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는 이런 거 외운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예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예문을 읽어보시고 또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고, 사실은 지금 만들어 볼 실력들은 되게 안 되실 테니까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학교에서 하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시험 준비를 하든 해서 갖고 있는 독해집에서 반드시 이것들을 녹여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적용하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부정사라는 이름 자체가 역할이 정해지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같이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 할 겁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